이 웨비나는 녹화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모다이트 배경한 선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메일이요? 잠시만요. 음,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지금 확인 중이거든요. 네, 지금 보니까, 네, 지금 리스트 잠시 들어왔는데요. 영문명으로 김현식 9 골뱅이 gmail.com이요. 네네네. 네네. 아니면, 네, 맞아요. 아니면, 보낸 지는 네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1시쯤에 보냈어요. 네네. 오늘 1시쯤이요. 잠시만요. 다시 한번 보내도록 할까요? 아니면 지금, 일단 지금 다시 한번 보내고 있거든요. 네, 지금 보냈고요. 일단, 예, 양쪽으로 해서 지금 보내드렸거든요. 또 아니면 다른 메일 혹시 있으세요? 예, 아니면 뭐 다른 메일 있으시면, 잠시만요. HSKIM, 예, 예, 에, 잠시만요. SUNANT, 예, SKY,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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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네, 일로 지금 방금 보내드렸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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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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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내드렸거든요. 한번 확인하시고, 또 그게 안 오시면 연락 주세요. 네, 네, 네.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아, 아. 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이제 참여하실 분들 전부 다 접속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혹시 목소리는 잘 들리실까요? 예, 들리시나 보네요. 네, 그러면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웨비나 주제는 저희 개통해석 소프트웨어인 사임을 이용해서 보통 이제 케이블에 대한 열 해석을 하는 표준인 IC60287 기준으로 싸임에서 어떻게 모델링을 하고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웨비나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저희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희 프로그램의 경우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모던 하이테크라고 합니다. 이게 아실 분들은 많이 아시죠? 네, 보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전기 사업 부분에 여기 보시는 이튼사의 싸임이랑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뭐 솔루션, 교육, 판매를 진행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저희만 이렇게 할 수 있는 독점 판매점을 가진 프로그램입니다. 네, 싸임이라는 프로그램 로고이고요. 일단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요, 일단 이튼사가 개발을 한 프로그램이고요. 전체적으로 송전, 배전, 수변전 영역에 대해서 통합 분석이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나 이제 수변전과 배전 영역에 대해서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뭐 일반 건축 전기 하시는 분들도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 플랜트 설계, 그리고 이제 송배전 쪽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을 하는 뭐 이렇게 뭐 한전이라든지 아니면 뭐 또 이제 학교들 있죠. 개통 해석에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학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일단 이 사임이라는 솔루션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뭐 한 100군데 이상 되는 회사에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 특히나 이제 북미와 유럽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보시면 북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각 주마다 한두 개의 이제 이러한 전력 회사들이 있는데요. 그 규모가 하나하나당 보통 한전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한 회사들의 이제 80% 이상이 저희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개통망을 이렇게 유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굉장히 미국의 전역에서 저희 프로그램 사용하시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네, 그리고 이 틈사 같은 경우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실질적으로 이 틈사는 이러한 종합 전력 회사 중에서 이제 세계 기준으로 해서 탑 5에 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뭐 제너럴 일렉트릭, 그리고 뭐 슈나이더, ABB, 지멘스, 이튼 이렇게 해서 5대 회사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고요. 국내에서는 뭐 여러 가지 전력기기, 특히 이제 초고압 전력기기 쪽에 굉장히 좀 유명하죠. 그래서 한전에서도 이튼사의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네, 보시면 이제 저희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이렇게 모듈들인데요. 주로 보시면 이제 요즘은 많이 보시는 게 이제 뭐 타임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요즘 분산 전원 같은 경우는 부하가 시간에 따라서 다르죠. 그러면 시간이라는 이제 그 카테고리에 따라서 굉장히 이렇게 부하 변동, 그 다음에 뭐 단락값도 변동이 생길 수 있고 전압이라든지 주파수가 변동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분산 전원 쪽으로는 저희 프로그램만큼 정확히 분석되는 프로그램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많이 하시는 거 보호쇼트 쪽, 이제 릴레이 코디네이션 업무를 좀 많이 진행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이 프로그램도 이제 기본적으로 단락 계산, 전력적으로 분석을 기본적으로 분석을 하는데 그 두 가지 값을 이용해서 이제 뭐 차단기 선정, 그다음에 뭐 퓨즈 선정, 그다음에 뭐 한시, 순시에 대한 세팅 설정이라든지 그에 따른 분석을 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타임 시리즈와 이제 DER 이 두 가지 합치면 분산 전환에 대한 완벽한 분석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퀄리티 영역은 이제 뭐 당연히 뭐
이제 전력망 신뢰성이라든지 아니면 상정 사고가 일어났을 때의 복구율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제 어떤 것들 안정도들, 전압 안정도, 과도 안정도 등 그러한 이제 이러한 파워 퀄리티에 분석되는 것들이 많이 이렇게 분석을 하실 수 있는 모듈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이시는 게 이제 가장 기초적인 분석 모듈들인데요. 보통 에디터는 기본적으로 있으셔야 하고, 여기에 보시면 이제 폴트 아날리시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건축 전기 하시는 분들 아니면 플랜트 하시는 분들은 기초죠. 예. 단락 전류 계산. 그리고 전력 조절 분석, 파워 플로우 아날리시스 같은 경우도 보시면 평형, 불평형으로 똑같이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금일할 게 이게 보시면 케이블 서멀 레이팅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IC60287과 60873 표준을 적용을 해서 케이블의 허용 전류 계산을 할 수 있는 모듈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금일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다이나믹 모터 스타트라든지 프로텍, 그 다음에 아크 플래시, 하모닉, 고주파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안정도류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 특히 데이터 통합 관리 시스템이라 해서 리얼타임 시스템도 저희 프로그램 구축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계통량 분석에 대해서도 필요한 모듈들 전부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베이스가 되는 거는 고장 계산, 그다음 전력 조립 분석, 그에 따른 이제 승부하가 연계가 되었을 때 전압망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이 돼야 하죠. 그중 하나가 이제 안정도 분석이 돼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뭐죠? 롱텀 다이나믹 같은 분야에 대해서도 분석이 되셔야 해요. 그래서 이러한 전력 계통 이제 영향 평가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들도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과도 안정도,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보통 유연 송전 시스템이라고 해서 팩지라고 해가지고 이 계통 안정화 장치가 정확히 모델링이 되어야 하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도 모델링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보면 UDM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보면 이제 디파인 모델이라고 해서 이 제어 방법에 대한 데이터를 입력을 해야 해요. 제어에 대한 그 부분이 입력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 프로그램은 입력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계통 영향 평가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흔히 얘기해서 이제 뭐 계통영향 평가는 PSSE만 사용하라고 보통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요즘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계통평가에 필요한 분석이 되는 프로그램이면 다 가능하다. 식으로 어느 정도 바뀌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그래서 좀 중요하게 여기는 게 PXS에 있는 파일을 분석을 저희 쪽으로 이제 불러와서 읽어 드릴 수 있으셔야 하거든요. 근데 저희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PSS의 로우 파일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파일을 불러오게 되면 단락 계산과 전력 조작 같은 중요 부분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다.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고서 같은 경우는 워드와 엑셀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단선 결선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보시면 오토캐드 파일인 DWG 파일로 그 출력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인쇄를 하실 때 보면 타 프로그램 이용하시면 굉장히 인쇄가 불편하시죠? 뭐 이렇게 그 용지 설정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불편해가지고 좀 단선 결선도가 크거나 막 한쪽으로 길어지거나 하면 굉장히 인쇄하기 힘드신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 DWG 파일로 바로 이제 단선 결선도를 변경해 주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만 좀 설명드리고요. 이게 보면 전력조절 분석인데 이 부분은 좀 이따가 한번 모델링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 금일 같은 경우는 일단 보통은 이 IC60287로 이제 보통 분석을 하는 게 초고압 쪽 케이블에 대한 선정을 하기 위해서 많이들 이용을 하시죠. 그래서 보통 뭐 관로에 뭐 154 아니면 66 정도 154 이러한 관로라든지 뭐 이렇게 전력구 같은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데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이게 저희는 이제 이
사인 말고 신캡이라는 소프트웨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그러한 전력구 아니면 지중 매설 아니면 기중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러한 이제 고설 환경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저희 이 사인에서도 그러한 기능의 일부가 됩니다. 딱 필요한 만큼만.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럼 좀 모델링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화면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위에는 메인 옵션들,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전력기기가 단설교선도 모델링 했을 때에 대한 데이터 관리를 하는 것이 오른쪽이고, 가운데 화면이 메인 화면입니다. 디스플레이 단선교선도를 모델링하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 있는, 이게 왼쪽이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이 이 보시면 심볼 같은 걸 이용해서 모델링 할 수 있는 이런 심볼들을 제공해주는 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프로젝트명은 IC 60287. 예, 분석을 하도록 이렇게 프로젝트명을 적고요. 적으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나타나게 되면 여기다가 이제 하나하나씩 그리시는 거예요. 뭐 익숙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계통에서 프로그램들 보통 모델링하는 건 다 똑같아요. 이렇게 먼저 이제 전원 쪽이죠. 흔히 해서 한전 쪽에 대한 변전소 같은 이제 인입솔로 쪽에 대한 출발점을 모델링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한전의 인입 솔로 쪽을 이렇게 설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캡코 SNS 81이라고 해서 변전소를 표현하시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습관 전압, 이렇게 전압을 입력하셔야죠. 투나인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용량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변전소의 용량을 정확히 입력을 하시게 되면 그 전력 조류에 대해서 분석을 하실 때 이 좀 소규모에 대한 분석에 대한 정확한 모델링이 되시는 거고 여기다가 용량을 무제한으로 999로 하시면 이렇게 모든 그런 유효전력, 무효전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다 해주는 가장 이상적인 환경에서 분석을 한다고 하시면 여기를 99999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스윙부스라고 하는데요. 그런 걸 만드실 때는 전력조류 분석 기준으로 해서 이게 9999 넣으시면 돼요. 그게 아니고 단락 계산 같은 경우는 필요가 없어요. 단락 계산은 이 베이스 파워가 중요하죠. 보통 저희 국내에서는 베이스 단락 계산하실 때 베이스 파워를 100MV로 기준을 잡고 하기 때문에 이 값만 보시면 됩니다. 고장 계산 쪽만 관심 있으시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입력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퀄런트 임피던스가 있고 숏서킷 레벨이 있어요. 숏서킷 레벨 같은 경우는 흔히 얘기해서 이제 전체적인 용량, 단락 용량이라고 하죠. 그러면 그 용량에 대해서만 알고 나머지 값을 모를 경우는 여기 보통 단락 용량만 입력해 하셔가지고 단락 계산이라든지 이런 걸 하시죠. 그래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옛날 방식으로 하시면 뭐 그냥 그, 그 한전에서 인입솔로가 보통 5카에서 7카 이렇게 나오셔야 하잖아요. 그에 대해서 이렇게 베이스 파워 같은 경우 300에서 350MVA 삼상 같은 경우는 그리고 아마 얘 같은 경우는 한 100, 한 지금 160으로 나와 있는데 한 100 몇십으로 MVA 설정을 하셔가지고 옛날에 많이들 사용하셨습니다. 네,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무조건 임피던스 값 다 받으셔가지고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이게 아마 임피던스 값이 잠시만요. 예, 이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받으시죠. 그래가지고 보시면 이제 퍼센테이지 임피던스로 해가지고 정상 임피던스 그 다음에 이게 정상 리액턴스 값, 그 다음에 영상 임피던스 리액턴스 값을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R 값이랑 X 값을 받으신 거죠.
이 값을 이제 입력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입선로가 있다고 하시면 보통 이렇게 표현해 놓으시는데요. 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이제 이 케이블에 대한 스펙입니다. 이 단면적 325mm짜리의 이 케이블 같은 경우는 정상 임피던스가 0.07512, 그다음에 정상 리액션 같은 0.1245. 영상 같은 경우 이렇게 각각의 이제 임피던스 값을 가지게 되어 있는데요. 이 값을 이 케이블 스펙에다가 길이, 긍장이 있죠. 그래서 이 긍장을 킬로미터 단위로 해서 이 값을 곱해서 이렇게 정상 임피던스를 구합니다. 영상 임피던스랑. 그러면 이 값과 이 값을 합쳐서 저희 프로그램에 있는 이 네트워크에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입력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차이는 아까 전에 보셨던 자료는 뭐였죠? 퍼센트죠. 근데 계통해석 소프트웨어들은요, 전부 다 PU 아니면 OM입니다. 그래서 PU로 하시게 되면 당연히 나누기 100을 하셔야겠죠? 그 값을 여기다가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포인트는 아까 전에 보셨던 여기에 있는 변조선 쪽 노선 임피던스와 솔로 임피던스를 합쳐서 여기다가 넣으셔야 한다. 왜냐하면 보통은 안 그런데 거리가 먼 경우는 인입선로가 한 종류가 아니고요. 세, 네 종류까지도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단선결선도를 그리시면 케이블만 4개를 먼저 그리시고 시작을 하셔야 해요. 그러면 단선결선도가 예쁘게 안 나오겠죠. 굉장히 길게 나오거나 해서 좀 보기 안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인입선로 값과 모선 임피던스 값을 합쳐서 이 네트워크에 넣으라고 항상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지금은 좀 이거 하나하나 계산해서 넣으면 힘드니까 그냥 임의의 값을 좀 넣도록 할게요. 하고 그리고 정상이랑 역상 보통 같이 움직입니다. 보신 바와 같이. 따로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는데, 걔가 같은 경우는 이제 불평형 상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저희 국내에 한전이 관리하는 선로는 거의 다 평형입니다. 그래서 불평형의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 아니고는 사용 안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영상 임피던스 같은 경우도 그냥 한 예, 이런 식으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OK 하시면 이님솔로가 그 네트워크 그 예, 임피던스 한재에서 받는 임피던스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테이블 그리시고 변압기 그리시고 그 다음에 변압기 이번선 변압기 그 다음에 이렇게 부스 그리시고 다음 또 테이블 그리시고 부스 그리시고 말단에는 옆으로 잡아 당기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말단에는 부하 하나랑 일반 부하 하나랑 모토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모델을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케이블에 대해서 선정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압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꼭 만드셔야겠죠. 그래서 tr-1 라고 해서 변압기 라이브러리에 대한 이름을 적으시고요. 보통 이게 보시면 이제 삼이랑 이제 뭐 삼상이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삼상으로 하고 건식으로 설정을 하고 호흡홈과 셀폼이 있는데 셀폼으로 설정하도록 할게요. 변압기 크기는 1500짜리로 하고요. 1차 측
투나인 2차 측, 38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선 방식도 설정이 가능해요. 델타 보시면 델타 Y, 그 다음에 V, 지그재그, 스쿼트 전부 다 제공해 드리는데요. 아마 싸임이 이러한 권선 방식을 가장 많이 제공해 드릴 겁니다. 타 프로그램에 비해서. 그리고 시프트 같은 경우도 설정 가능하세요. 여기 보시면 위상, 그렇죠? 위상 같은 경우도 세팅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저희가 변압기 이제 임피던스에 대해서 계산하는 이러한 기능이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냉각 시스템과 이제 임피던스 값에 대해서 이제 가장 작은 값을 구할 것이냐, 높은 값을 구할 것이냐 설정하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작은 값으로 하게 되면 5%대, 임피던스를 높게 잡으면 6%대 나오죠. 근데 보통은 이제 단락 계산 기준으로 하시면 워스트인 상태로 보셔야겠죠. 그래서 로우인 상태로 보시는 게 웬만하면 맞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설정하시고, 그리고 뭐, 이 그라운딩 임피던스라고 있는데요. 보통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일선지압 값을 컨트롤 해야 할 때가 있으실 거예요. 보면 변압기에. 예, 그럴 경우 NGR입니까? 그 NGR 설정을 하실 때 이제 일선지압 값을 뭐 100A로 이렇게 좀 고정을 해야 하는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그라운드 임피던스 이용하셔가지고 설정 가능해요. 여기에 들어가셔서 리미트 커런트를 주겠다 100A로 하시면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설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일선지압 값을 보시면 거의 100A에 근사하게끔 세팅이 돼서 나와요. 이러한 기능도 사이면에 있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한 거고요. PR 설정 이렇게 했던 대로 들어가 있죠. 이렇게 하시고 부하 같은 경우도 보시면 하나하나 입력하실 수도 있는데요. 평형일 경우는 한꺼번에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150kW의 유효전력 같은 경우 한 33% 정도로 잡았을 때 한 50kW로 설정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고 모터 같은 경우도 좀 간단하게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하고 삼상 전동기구 250 킬로와트의 부하율을 가지고 같은 경우는 180V짜리로 해서 이렇게 설정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기어율 같은 경우도 세팅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기어율 같은 경우 파워 팩터 25% 적용을 하고 아마 얘가 이제 그 락키드 로터 암페어 기준으로 해서 한 25% 정도 잡아가지고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유저 디파인으로 해서 이제 차가도 리액턴스 값 여기 보시면 있죠. 이 값을 설정을 하셔가지고 이 값 기준으로도 기어 전류를 나오게끔 하실 수도 있고 이거는 뭐 설정 어떤 걸 사용하셔도 문제는 안 되는데 뭐 이러한 정확한 차가도 리액턴스 같은 경우 값을 아실 경우는 이거 이용하셔가지고 하시면 가장 정확하게 나오겠죠. 아닐 경우는 프로그램의 이제 자동 연산 기능을 이용해서 하시면 평균적인 기어 전류율을 세팅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설정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큐먼트 데이터를 보시면 이렇게 어떠한게 입력이 되어 있는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거는 이렇게 입력하는 거는 단락 계산을 할 때, 이제 이게 케이블 같은 경우도 선정하실 때 조건이 있죠.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일단 연속 호형 전류에 따른 그 과부하율이 적절할 것, 그리고 단락이 일어났을 경우 그 단시간에 대한 보상 전류값을 견딜 수가 있을 것, 그리고 케이블에 대한 길이와 이제 이렇게 그런 이제 좀 도체 면적에 따라서 너무 과도하게 잡을 경우는 어떤 경우가 생깁니까? 전압 강화가 생기겠죠?
적절한 전압 강화를 유지할 수 있는 케이블일 것. 이런 식으로 이제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그러한 방식으로 보통 계산을 하시죠. 네, 그런 걸로 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계산을 하시려면 여기에서 이제 단락 계산을 이렇게 하시고, 네, 이건 단락 계산이거든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네, 이렇게 단락 계산을 하셔가지고, 네, 너무 좀, 네, 해보시면, 예, 이건 변압기 용량이고, 단락값,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단락, 기어 전류가 포함된 단락값이겠죠? 네, 그리고 이제 변압기를 거치다 보니까 값이 변한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하여튼 이렇게 해서 가지고 이 단락값 중에 보면 아마 IP 값이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0.5 사이클에 대한 가장 큰 이제 불평형 피크 전류가 발생하는데요. 그가 기준으로 해서 케이블이 버틸 수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여기서 전력조로 이제 부하에 따른 이제 연속 허용 전류를 산정을 해가지고 그에 따른 계산을 하실 경우는 로드 폴로우 기능을 이용하셔가지고 보실 수가 있죠. 네. 너무 비정상일 경우 보고서에 나타내 주시죠. 지금 설정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런가 보네요. 네, 케이블 설정은 제가 안 했네요. 이 케이블 설정, 잠시만요. 음, 지금 모여서 그냥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는 케이블들이 있는데 그거 말고 임의의 케이블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0스퀘어짜리로 설정을 해야 하는데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음, 뉴턴 S법으로는 계산이 안 나온다고 하네요. 얘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전력조류 같은 경우는 수렴하는 값을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피던스가 굉장히 작거나, 예, 말 그대로 이런 케이블 같은 경우 1m 넣으셨어요. 그러면 계산 안 돼서 나옵니다. 너무 커서도 안 되겠고 한 1500 정도 넣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소스 임피던스가 너무 작게 설정이 되어 있을 경우도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좀 이렇게 안 나오는데 하여튼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전력조류 분석을 이용해서 연속 허용 전류를 계산을 해서 케이블에 대한 허용 전류에 대한 이제 수치와 그리고 단락 계산을 이용해서 케이블이 견딜 수 있는 내구성에 대한 것을 판별을 해서 케이블 선정을 해야 한다. 가 가장 기초적인 건데요. 근데 보통 건축 전기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러한 방식으로 하시지 않고 그, 그 KEC에 있는 이제 규정 중에 이제 IC 60364에 있는 케이블 이제 그 케이블에 대한 이제 매설에 따른 이제 그 테이블 표를 보고 보통 하시죠. 그래서 보통 하시는 게, 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표를 가지고 많이들 사용하십니다. 이거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보시면. 맞죠? 굉장히 여러 가지 테이블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인데요. 여기 보시면 뭐 이제 B92일의 설치 방법의 허용 전류 값에서 PVC 절연에 이제 세 개의 부하 도체가 있고 도체 같은 경우는 구리 또는 알루미늄 그리고 도체 온도는 70도 기준.
그리고 주요 온도 같은 경우 기준의 경우는 30도고 지중의 경우는 20도일 때 여러 가지 설치 방법에 따라서 딱 단면적에 따른 소형교류가 나오는 이러한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고 보통 선정을 하셔가지고 많이들 이용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 표준을 많이들 사용하시는데요. 이제 이 표준을 만드는데도 그러면 이 소형전류를 구하는 수식이 있어야죠. 그렇죠? 그 수식이 IC60287입니다. 저 앞쪽에서 사용하는 케이블인데도 일단 기본적으로 IC60287에 있는 메소드를 기본적으로 계산한 다음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비교 검토와 아니면 실제 측정을 한 값들에 대한 것들이 이러한 표로에서 제시를 이렇게 저희 쪽에 제안을 하는 게 이 IC60 그 364인 거죠.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 값, 그러면 이제 이 값이랑 20287로 계산했을 때 값이 비슷하게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모델링을 좀 해보도록 하고, 그리고 저희 싸임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모델링을 해서 이 값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네, 이 케이블 해놨잖아요. 이 케이블을 보시면, 네, 이러한 케이블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도체 면적, 그리고 도체의 재질, 그리고 3코어냐, 1코어냐, 그 다음에 절연체에 대한 절연체의 유무와 종류, 그리고 쉬스가 있는지, 그리고 동심 중성선이 있는지에 대한 이러한 값들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막상 단락 계산 기준으로 하시면 당연히 필요한 거는 도체 단면적, 그리고 저항값이겠죠. 단면적과 저항값만 있어도 충분히 임피던스는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 사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모델링하게끔 되어 있죠. 그 이유가 이 프로그램은 이제 그러한 전력 계통에 필요한 케이블 임피던스를 계산하는 메소드 말고도 케이블을 선정을 위한 이제 허용전류 계산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세심하게 모델링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도체의 단면적, 그리고 도체의 여거 재질, 그리고 원코어인지 3코어 케이블인지, 그리고 거기다가 이 보시면 인스탈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삼각 배열이냐, 아니면 이렇게 평행 배열이냐, 아니면 그 케이블끼리의 이제 이 간격이 어느 정도냐, 이런 것들도 이렇게 모델링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모델링이 필요한 이유가 아시다시피 정상값은 거의 케이블 도체의 뭐 임피던스, 그러니까 이제 흔히 해서 임피던스 값에 의해서 정확히 계산이 돼서 나오죠. 그런데 영상값은 아닙니다. 그렇죠? 영상값 같은 경우 다른 손실값에 의한 여러 가지 값들을 복합적으로 계산을 해야만 나오죠. 그래서 보시면 본딩 방식에 따라서, 그리고 이런 간격에 따라서 해서 영상값을 저희 쪽에서는 분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아마 칼슨 방정식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이제 임피던스 계산 방식인데,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이걸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퀀스 값으로 보시면 흔히 많이 보시면 RS 값이랑 이제 GB 값이 나오시죠. 어드민턴스랑 이제 보시면 임피던스 값이 이제 나오시는 건데, 여기에 보시면 인스탈레이션 이게 값 한 개만 보도록 할까요? 3645 2541입니다. 여기서 이런 것만 하나만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뭐 이런 거 싱글로 바꾸고 해가지고 가시면 값이 다르게 됐죠? 3645였는데 3208로 되고 1771이 되고, 그렇죠? 이렇게 영상값이 없을 때는 이러한 기능을 이용하셔가지고 임의의 케이블에 대한 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다. 아까 전에 변압기 자동 임피던스 계산 기능이 있다고 했잖아요. 말 그대로 영상값 같은 경우도
자동 계산 기능이 저희 사이멘에 있습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얘가 그러면 이용을 해도 되는 건가? 이거 뭐 그냥 프로그래밍 상에서 되는 거 아니야? 싶은데요. 칼슨 방정식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완벽하게 정착이 안 되어 있지만 굉장히 옛날부터 사용되었던 케이블 임피던스 계산 방식 중 하나이고요. 흔히 얘기해서 이제 북미에 있는 뭐 이제 흔히 얘기해서 애플이 같은 이렇게 이제 국내에 캐프리가 있죠. 근데 당연히 저쪽에 북미에는 애플이라는 전력 연구소가 있는데요. 그런 곳에서도 이러한 칼슨 방정식에 대한 임피던스 계산 방식은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상값을 잘 모를 때는 이 기능을 이용하셔가지고 입력을 하시면 된다. 그러한 세팅 방식은 전부 다 모델링 할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은 사임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건 그렇고, 이건 일단 부가적인 설명이었고, 계통 해석적인.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보여드릴 거는 이제 열적인, 이제 케이블의 열적인 부분과 전자기전 부분에 대한 복합적인 부분을 분석을 해서 케이블 허용률을 계산하실 때는 IC9028-7을 이용을 하는데, 그에 대한 모델링을 제공을 해드린다.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케이블을 네, 테스트 케이블 300짜리 3코어의 C6 구리 재질이고 P 절연체의 XLP가 아니고 PVC 아머의 케이블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요. MHT 케이블, 뭐 LS 케이블에 대한 케이블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입력하셔도 되겠죠. 그 다음에 스탠다드 같은 경우는 뭐 IC면 IC라고 입력하시고요. 레이티드 볼테이지 같은 경우 아까 전에 일단 1차 측이 229이었죠. 229 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암페스티 같은 경우 아직 계산이 안 됐으니까 임의의 값으로 일단 넣습니다. 보통 카탈로그에도 나와 있죠. 케이블 카탈로그에 값 입력하셔도 되고요. 그에 따른 지금 도체 설정을 안 해가지고 이게 지금 클릭을 하면 안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1초간 버틸 수 있는 고장값이에요. 그래서 이 값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거 같은 경우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단면적 같은 거 도체의 단면적을 다 설정을 하셔야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3코어짜리 케이블이고 코퍼 타입이다. 여기서 이제 이러한 이제 보면 컨덕터 사이즈라든지 이런 거는 뭐 이렇게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 이걸로 하시는 게 아니고 육방 그냥 정확히 분석하시려면 완벽하게 모델링 해주셔야 합니다. 이거 에디트 케이블 레이어라고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단락 계산을 할 경우는 여기에다가 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여러 거를 입력을 하시면 굉장히 정확한 허용전류 계산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계산할 수 있도록 제가 가운전선의 케이블에 카탈로그를 좀 가져왔습니다. 이게 좀 잘려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 300 단면적이 300짜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구리 면적 300, 그 다음에 컨스트럭션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도체 가공 타입이죠. 컴팩터 같은 경우는 좀 더 압착시킨 거고요. 컴프레스랑 둘 다. 지금 저도 헷갈리네. 스탠다드가 원래 이렇게 기본적인 모양인데, 음, 컴팩트랑 컴프레스드 맞을 거예요. 이렇게 압축하신 거. 솔리드 같은 경우 일반 형식인 거고요. 인슐레이션 타입 같은 경우는 익스트루디드가 있고, 플로이드가 있고, 테이퍼가 있고, PPL이 있는데, 저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요즘 쓰고 있는 XLP 가구 폴리에틸렌 같은 경우는요, 익스트루디드 형식입니다. 예.
그래서 이 형식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표피 효과라든지 와전류 효과에 대한 이제 이펙트 팩터 값을 넣는 건데요. 얘 같은 경우도 이제 정확한 값을 아실 경우는 넣으시면 손실값 계산하실 때 정확하게 계산돼서 나오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이아메터 같은 경우는 보통 300이면 20에서 21mm 정도 되죠. 21mm 정도 입력하시고 이제 절연체입니다. 절연체 같은 경우 제가 아까 전에 이거 보여드렸죠. 이대로 입력하도록 할까요? 얘 보면 18.3이라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컴퓨터하게 들어가네요. 그렇죠? 18.3 8.3 그 다음에 언필드 가교 플레이트 잠시만요. 아직 그 XLP는 언필드로 하도록 하고요. 두께 같은 경우 이게 보시면 인슐레이션 이보면 인슐레이션 두께 티크니스가 있죠. 8 미리 입력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아우터 이제 외경이 34.3mm가 나온다는 뜻이고요. 이제 지금 제가 실수했습니다. 잠시만요. 컨덕터 실드네요. 실드. 반도 전체 쪽이죠. 그러니까 이제 도체와 저전체 사이에 이제 그 사이를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층인데요. 얘 같은 경우 지금 보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 나오는 경우는 같은 재질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반도 전체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결연값이랑 이거 서멀 레지빌리티 보이시죠? 열장값이 나오는데요. 그에 맞는 값을 입력을 하시면 정확히 계산이 돼서 나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정확히 모르는 관계로 컨덕터 시어드 같은 경우는 그냥 같은 재질로 되어 있다고 하고 1mm를 넣도록 할게요. 그리고 인슐레이션이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하고 아까 두께가 8mm라고 했죠? 8mm 입력을 하시고 그러면 외경 나오고 필러 같은 경우 이제 뭐 PVC로 되어 있는 경우 PVC 하셔도 되고 아니면 같은 재질로 되어 있는 경우 이게 있나 P로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설정을 해주시고 보통 요거도 이 내용에 보시면 이 페이지가 아니고 케이블 설명 쪽에 보시면 그 재질에 대해서도 나와 있거든요. 그 재질을 보시면 모델링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어레이 랭스 같은 경우는 보통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시는데 말 그대로 이제 꼬여 있는 정도예요. 도체가 이제 그게 꼬여 있는 정도인데 얘 같은 경우는 보통 전체 외경 두께의 8배에서 10배 정도가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자동 계산하니까 지금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쉬스도 있거든요. 쉬스. 쉬스가 있고 인슐레이션 스크린 같은 경우는 외부 반도 전체예요. 세미컨덕터라고 되어 있죠. 반도 전체 얘가 1mm 정도 보통 되어 있고요. 그리고 쉬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설정 가능해요. 보통 금속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보시면 파브형이라든지 테이프형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테이프 형식으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시스가 이 케이블 같은 경우는 테이프형으로 해가지고 0.1mm로 되어 있는 케이블이에요. 그래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되어 있고 1mm 되어 있고 오버랩 때는 이제 서로 이제 중복해서 감기는 정도가 15cm 정도다. 아우터 다이미터가 82.2mm로 나온 거 보시죠? 여기다가 이제 보면 뭐가 있습니까? 시스까지는 설정했고 아우토 시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아머
암호 설정을 해야겠죠? 암호 먼저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암호 같은 경우, 암호 전에 설정이 할 게 따로 있네요. 제가 한 개 안 한 개인 것 같은데, 암호 패딩. 암호 패딩이라 해서 이제 쉬스와 암호 사이에서 이제 좀 있는 층이 있어요. 이 층 같은 경우도 있는데, 얘 같은 경우도, 예, 러버 샌드위치로 해서 1.3mm죠. 1.3. 그리고 암호를 설정하셔서, 예,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하부형이냐 아니면 뭐 암호가 와이어로 되어 있냐 테이프로 되어 있냐 설정이거든요. 와이어로 되어 있고 재질은 아마 스틸로 되어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암호 개수입니다. 그 와이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 암호 와이어의 개수를 설정한 거고요. 사이즈 같은 경우는 25mm거든요. 보실까요? 보시면 암호가 와이어가 2.5mm라고 되어 있죠. 얘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직접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5. 얘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꼬임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계산해서 나오죠. 거의 보면 8배에서 10배라고 했는데 딱 그 정도 수치로 나왔네요. 아머 세이빙이 보시면 2.6이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예, 파운드 칠 방식으로 해서 2.6 미리 입력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우터가 이렇게 계산이 돼서 나온 거죠. 그런데 지금 네,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시면 이렇게 정확히 모델링이 돼서 나오신 거 보이시죠? 이렇게 모델링을 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만들었습니다. 케이블 하나. 네, 테스트 케이블이고 이제 3Q 케이블에 구리 도체를 가진 케이블이다 라고 하셨으면 오케이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60287로 계산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설정을 해야 하는데 설정하는 방법은 오른쪽 클릭하시면 여기 서멀 인스탈레이션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설정을 하시면 돼요. 만약 그냥 직매다 하시면 이렇게 직매를 클릭을 해주시고 지금 보이시죠? 케이블을 보시고 여기 보시면 케이블 센터 X축입니다. 좌우로 움직이는 거고요. 그리고 Y축이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 깊이에요. 깊이라서 입력을 해주시면 잠시만 어, 예. 레이어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상으로 보시려면 이렇게 보시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게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예, 1.5 바꾸면 내가 깊이가 아마 1.5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일 겁니다. 라운드 보시면 그렇죠? 이거를 마이너스 1로 하면 지금 화면 변화 이게 커졌죠? 이게 1m 차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흔히 생긴 케이블 계산을 하실 때요. 외부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보통 케이블 내부 같은 경우는 손실이 뭐가 있을까요? 손실이 일어나는 게 도체 손실. 가장 좀 가장 기본적으로 일어나겠죠? 왜냐하면 굴이라는 도체 자체가 그 굴이 특성에 맞는 저항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에 따른 이제
그 저항 때문에 열이 발생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손실률이 발생하는 도체 손실. 그리고 절연체 부분. 절연체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상적인 절연체가 아닐 경우는 어떻습니까? 결국은 100% 전압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전압에 따라서 이제 교류 상태와 전압에 따라서 그 내부에 이제 이러한 이제 전자기적인 부분이 충전이 되게 되는데요. 그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열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것도 손실입니다. 그래서 절연체 쪽에 대한 이제 유전체 손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손실이 또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시스 같은 경우도 이제 전자기적 손실이 발생하겠죠. 와전류랑 여러 가지 이제 그 인적 개수에 따른 손실 등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다 계산이 쉽습니다. 근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외부 환경적인 여기에서 일어나는 열저항 때문에 일어나는 손실값이 가장 계산하기 힘들어요. 이 부분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파라미터를 어디서 입력을 하느냐. 여기 보시면 그쪽 왼쪽에서 위쪽에 보시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온도와 저항값과 열저항값이 입력한 곳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를 설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다. 보시면 케이블 같은 경우는 T1, T2, T3에 대한 영역이 케이블 내부에 있는 거고 그 케이블 기준으로 해서 외부로 넘어온다. 환경적인 영향으로 넘어온 것을 T4 영역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 하나가 이 네이티브 소일 서말 레지빌리티. 그래서 이 값을 이제 입력한 거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보통 일반적인 자연 토해 같은 경우는 한 0.9에서 1.2 사이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디폴트 값인 게 1.0입니다. 그래서 1.0 설정을 하도록 하고요. 여기 보시면 어스 플레이티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영향이 없어요. 얘 같은 경우는 접지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영향이 가는 거죠. 네, 어찌 보면 일선 지락이라든지 그러한 쪽에 대한 값인데 실질적 영향을 끼치진 않아요. 영향을 끼치는 거는 60287 기준으로 해서 열장압 값이랑 온도입니다. 외부 온도. 그래서 이 외부 온도에 따라서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이 같은 경우 디폴트 값으로 설정을 하도록 할게요. 25도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넘어가시면 어느 네트워크랑 연결이 되어 있는 케이블이냐. 피더 3번 쪽에 있는 거에 연결이 되어 있다는 소리고, 이제 디바이스 넘버 같은 경우 19번이라고 이제 프로그래밍적인 설명이죠. 이쪽에 되어 있는 설정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ABC 상상이다. 케이블 같은 경우, 여기서 만들어진 거를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다른 케이블을 사용하고 싶으시면 여기 이용하셔가지고 만들어진 케이블 가지고 오셔가지고 설정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같은 경우는 케이블 설정하는 곳이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패러렐이죠. 그래서 이게 한 회선으로 되어 있냐, 1조로 편성이 되어 있냐, 아니면 2조로 편성이 되어 있냐, 3조로 편성이 되어 있느냐 이 부분을 설정할 수 있는 곳인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번들 같은 경우는 원코어짜리 케이블 같은 여러 회선이 이제 3회선 가진 뭐 이렇게 원코어짜리 케이블 같은 경우는 삼각 배열이 될 수도 있고 평행 배열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이제 번들 이제 컨피그레이션 설정을 옵션 할 때 이 값을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원코어 케이블로 하시면 이게 활성화가 된 걸 보실 수 있으세요. 이건 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보시면 본딩 타입입니다. 이 본딩 타입에 따라서 굉장히 허용 전력값이 많이 차이가 나요. 특히 이제 싱글 포인트라고 해서 편단 접지를 하실 경우는
허용 전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상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얘는 이제 편단 덥지는 이제 단점이 뭐죠? 유기전압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좀 의미 있는 유기전압이 발생할 경우는 인명적인 인명사고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계통에 대한 이게 좀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이제 잡아주는 뭐 여러 가지 제어라든지 이러한 시스템이 필요한 본딩이고요. 근데 투포인트라고 있죠. 얘가 양단 접지입니다. 양단 접지를 하게 되면 이런 유기전압은 다 잡아줘요. 근데 문제가 그냥 순환 전류가 발생하겠죠, 시스에. 그래서 시스에 열이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그게 손실값이잖아요. 그래서 허용 전류가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많이 떨어지는 건 최대 40%까지도 떨어지는데, 하여튼 이러한 본딩 방식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하고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 또 누르시면 이러한 여기서 세팅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왼쪽에 있는 에디트 이용하셔가지고 누르시면 나오는데요. 만약에 이게 3코어 케이블인데 뭐 원코어 케이블로 해가지고 설정을 했는데 그 뭐 중성선이라든지 그래서 흔히 얘기해서 이제 N선이 있다고 한다. 내추럴 같은 내추럴 선이 있다고 하시면 설정이 가능해요. 근데 지금 3코어니까 안 되시죠? 근데 원코어 같은 경우는 이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도체 같은 거 설정이 다 가능하시고요. 하시고요. 그리고 오퍼레이팅 컨디션 같은 경우도 이 템포 같은 경우 90도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보통 허용조리 계산하실 때 90도 기준으로 보통 많이 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는 디폴트 값이 90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반적인 이제 저희 신캡이랑 좀 다른 영역이 여기 보시면 이제 부하 같은 걸 세팅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 쌓임을 하시게 되면 이게 어찌 보면 장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따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설정하시고 OK 누르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케이블 서말 카패시티 애널리시스라고 있습니다. 얘를 누르시면 다음과 같은 차이 나타나고요. 얘 표적 같은 경우는 IC60287 이용해서 스테디 스테이트 정상 상태의 허용준료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 암페스티로 하시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톨러런스 같은 경우 1A랑 온도 같은 경우 0.1도로 여기를 주겠다. 그리고 반복 계산 같은 경우는 200번을 실행을 하겠다. 이고요. 그럼 스테디 스테이트 파라미터인데요. 이게 당연히 정상 상태 계산, 허용도를 계산할 때 파라미터인데, 이와 같은 경우는 이제 케이블 로딩 데이터 기준으로 하고, 로드 플로우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보면 사이클 로딩 옵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이제 매트리스 형식을 해서 방식에 대한 메소드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트레지언트 영역 같은 경우는 시간 단위랑 그 시간에 따라서 케이블 부하량에 따라서 케이블 온도가 도체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 그래프를 보시려면 이 트레지언트 파라미터를 설정을 하셔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좀 이따가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서멀 인스톨레이션 같은 경우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아웃풋에서 셀렉트 하고 서멀 캐파시티 스테디 스테이트 영역에 대해서 일렉트리컬 파라미터와 스테디 스테이트 서머리 쪽에 대한 보고서를 설정을 하시고 런을 누르시면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전부 다 이제 6028 기준으로 해서 계산이 돼서 나오는 거고요.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이제 저항값에 대해서는 이제 DC 성분 기준 20도 기준에 대한 DC 저항값 그리고 이제 교류 20도 기준에 따른 교류 저항값 그리고 시스 영역에 따른 저항값들도 전부 분석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로스 값들이 이렇게 전부 다 나옵니다. 컨덕터 로스, 도체 손실, 그다음에 유전체 손실, 그다음에 시스 손실, 암호 쪽이라든지 이제 금속체, 자성을 띠게 되면 굉장히 이렇게 손실값이 늘어나겠죠. 그러한 손실값을 전부 다 합쳐서 토탈 손실값을 이렇게 계산을 해줍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카시스턴스라든지 인덕션스라든지 임피던스 값에 대한 뭐 충전, 케이블 당연히 내부에 이제 이렇게 충전이 되죠. 충전되는 이제 좀 성질이 있으니까 그 부분이랑 저항적인 부분이랑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파라미터도 전부 다 계산이 돼서 나오시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값이 계산이 돼서 나온 거죠. 스테디 스테이트, 암페스티. 그래서 이 케이블 같은 경우는 방금과 같은 네, 여기 보시면 25도 외부 온도에 이제 1.0 열장 수치를 가진 환경에서는 523 암페어라는 허용 연료를 가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 컨덕터 템퍼레처라든지 이런 거 현재 온도 같은 거 이런 거 나오는 게 보이시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460 암페어 정도의 경우는 이제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컨덕터 템퍼레처가 110도까지 올라갔죠. 이렇게 되면 위험하죠. 보통 90도 기준 아니면 70도 기준을 잡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된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세 번째 같은 경우는 474 암페어의 고체 온도 같은 경우는 91도. 그 다음에 시스 온도 같은 경우는 73도 같은 이러한 정상 상태 분석을 하여야만 나오는 이러한 기능들을 전부 다 분석을 하실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은 이제 보시면 그러한 여러 가지 케이스를 보았을 때 가장 워스트 상태로 보시고 이제 90도 기준으로 나오는 정상 상태 허용 전류 같은 경우는 서멀 리포트에 나오는데요. 이번 475 암페어라고 나오죠. 지금 같은 케이블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T4 영역에 있는 이런 환경 영역이라면 475 암페어까지 흐른다라고 이렇게 분석이 돼서 나오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개통해서 프로그램 쌓임에서도 이러한 IC60287 분석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럴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만 하고 이제 끝낼 건데, 만약에 덕트예요. 덕트야. 덕트뱅크예요. 덕트뱅크야. 그런데 케이블이 원코어짜리 한 350 킬로밀짜리로 해서 넣으셨어요. 그런데 보시면 다른 케이블이랑 또 같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는 쌓임에서 될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계산해야 하는 목적이 나오는 거죠. 그 IC60 그 몇입니까? 364에서는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상태에 따라서 암페어로 바로 계산이 되어 있는 테이블들이 있는데 만약 이렇게 덕트뱅크에 만약에 다른 케이블과 같이 연동이 되게 되면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그러한 것들은 그 표준에서 나오지 않죠. 잘. 보통 번들로 잡아가지고 감소계수를 넣어가지고 하는데 정확한 분석이 힘듭니다. 근데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분석이 된다.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하시면 케이블을 한 개밖에 설정이 안 되는데 방금 보시면 단선 교순도에서 그럼 어떻게 넣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다가 케이블 한 개 더 그립니다. 네, 그래서 연동을 시켜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를 지금 설정을 해놨는데 이걸 다음에 리무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케이블을 뭐 이렇게 하나를 설정하시고요. 여기도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죠. 이 두 개를 같이 잡으시는 거예요. 같이 잡으신 다음에 서멀 인스톨레이션 들어가셔서 덕트뱅크로 들어가시면요. 다른 케이블인데 한 곳에 들어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용량
뭐 해보도록 할까요? 데이터 면적도 변경을 해가지고 여기에는 싱글 포인트, 여기 같은 경우는 크로스 포인트, 얘 같은 경우는 투 포인트고, 얘 같은 경우는 PVC가 그 덕트가 PVC인데 내부가 물로 차 있고, 얘 같은 경우는 내부가 기중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복합적인 상황이 된 거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분석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그리고 덕트뱅크 같은 경우도 모델링이 됩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 네, 따로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시간이 너무 돼서 좀 다음에 세부적으로 할 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재밌는 기능 중 하나가 이거 리얼 사이즈잖아요. 샘타임 이거 보시면 리얼 사이즈로 하시게 되면요, 말 그대로 리얼 사이즈로 나와요. 뭐 약간 케이블 방금 다른 걸로 설정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케이블 두께가 다르게 나옵니다. 이거 실질적으로 이제 완벽하게 리얼 사이즈로 해가지고 보여주는 거라 가지고 이렇게 직관적으로 보시기 굉장히 좋죠. 이런 식으로도 기능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OK 하신 다음에 스말 케이블 스말 캐패시티 아날리시스 하신 다음에 하시고 꼭 설정하시고 아웃풋 똑같이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요, 예, 이 버프트뱅크 내부의 계산이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케이블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각자 지금 저항값이 어떻게 되는지 다 분석이 돼서 나온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각각 손실률이 틀리죠? 왜냐면 같은 구경의 케이블이 아니잖아요. 다른 구경이죠. 그래서 이제 값이 다르게 나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손실에 의해서 결국은 허용전류가 각각 얼만큼 흐르는데 라고 보시면 이렇게 다르게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있는 24번 아이디의 케이블 같은 경우는 373A가 흐르는 걸 보실 수가 있고, 19번 아이디를 가진 케이블 같은 경우는 이렇게 402A가 흐르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세부적으로 분석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후에 뭐 흔히 얘기해서 이제 보통 톱라인 계산의 경우 발로로 해서 보통 매설을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정확한 선적을 하시려고 분석을 하시려면 이러한 기능을 이용하셔가지고 분석을 하시면 굉장히 정확히 아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능은 어찌 보면 저압 쪽도 계산이 되긴 하는데 고압 쪽, 이제 중고압 쪽에 대해서 선정을 하시려고 분석을 하시면 꼭 이러한 모듈로 분석을 하시면 좋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프로그램에서 하시는 거는요, 지중인 것만 보통 계산이 됩니다. 기중 상태는 계산이 안 되고요. 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자주 사용하시는 IC60364에 있는 테이블표를 이용하셔가지고 하시면 되는 거고, 지중일 경우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특히 이제 중고압의 경우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시면 정확히 분석이 돼서 나온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